이혼 신고서에 도장만 찍고 제출하면 이혼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홧김에 이혼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같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숙려기간을 두고 이혼 의사를 2번 확인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죠. 안녕하십니까. 영민한 이혼 변호사 강혜리 변호사 박희영입니다. 네, 여러분 뉴스에서 가끔 유명인 부부가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실 때 이혼 소송은 뭐고 이혼 조정은 뭔지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에서는 이혼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협의 이혼이고 둘째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변호사님 드라마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아하죠. 드라마에서 부부싸움 할 때 그럼 도장 찍어 이러면서 싸우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부부싸움 하다가 뭐 도장 찍어 뭐 이러는 건 클리셰 아닌가요? 네, 저희가 관용어처럼 쓰는 말 중에서 부부 사이에 도장 찍는다는 말이 이혼하자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혼 신고서에 부부 2사람이 도장만 찍어서 제출하면 이혼 신고가 되는 건 과거 얘기고요. 2008년부터인가 법이 개정되면서 협의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간 숙려기간을 두고 부부가 함께 법원에 2번 출석을 해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혼 신고서에 도장만 찍고 제출하면 이혼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홧김에 이혼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같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숙려기간을 두고 이혼 의사를 2번 확인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죠. 그래서 협의 이혼 하시려면요, 먼저 부부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방문을 해서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때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서류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조되도록 하시고 반드시 상세 문서로 발급하셔야 되고요. 또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양육권자,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접수를 하시고 나면 숙려기간 이후로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 기일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때 2개의 날짜를 주는데 이 중에서 한 기일에만 2분이 꼭 함께 법원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따로 가시면 안 되고요. 꼭 2분이 함께 가셔서 이혼 의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갈 때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숙려기간이 지나고 법원에 2번째 출석을 하셔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면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확인서를 가지고 부부 중 한 분이 3개월 이내에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셔서 이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가실 필요는 없고 대리인이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꼭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법원에서 작성해준 이 이혼 의사 확인서의 효력이 사라지고 협의 이혼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되니까 꼭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협의 이혼은 재판상 이혼에 비해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상대방과의 갈등을 최소화해서 관계를 잘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자, 친권자 지정 같은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협의 이혼을 할 때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은 어렵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을 하러 갔을 때는 상대방이 위자료로 얼마를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숙려기간 동안에 상대방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혼 의사 확인하는 그 2번째 기일에 출석을 안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협의 이혼 절차는 종료가 되고 이제 없던 것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혼하실 때 그 이혼에 관해서 쟁점을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혼을 할지 말지 여부. 2번째는 위자료. 그러니까 그 혼인 파트너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고 그에 대한 위자료를 뭐 얼마를 지급해야 되냐는 문제가 있고 3번째는 재산 분할, 4번째는 양육권.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쟁점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의 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의 일방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시면 시작이 됩니다. 이 재판상 이혼은 이혼 소송과 이혼 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변호사님, 이혼 소송과 조정은 뭐가 다른 건가요? 우선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가 가장 다릅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이혼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조정안을 거부를 하면 조정은 불성립이 되고 이혼 소송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조정위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조정위원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만 하게 되고요. 소송이랑 다르게 이 조정위원은 판사가 아니라 보통 이제 법대 교수라든지 변호사, 법무사 같이 법률 전문가들로 법원에서 위촉을 한 위원입니다. 이제 반면에 이혼 소송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재판이고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원피고의 진술이나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 점이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결정하는 조정과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점은 조정 절차는 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상대방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를 해보거나 부동산 소유에 관해서 사실 조회를 하는 것처럼 증거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산 분할에 관해서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데 상대방이 나 몰래 어떤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을 해서 현금화해서 어디로 은닉한 것 같다든지 이렇게 의심이 되시면은 일단은 이혼 조정이 아니라 이혼 소송 절차를 먼저 진행을 하시면서 증거 신청을 하셔서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면에서도 이혼 조정은 이혼 소송보다 좀 빠르겠죠, 아마? 네, 이혼 조정은 재판이 아니다 보니까 이혼 소송에 비해서 조정 기일도 빨리빨리 잡히는 편이고요.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조정이 성립이 되든 안 되든 절차가 간이하고 빠르게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도 소송에 비해서 적게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혼의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합의만 되면은 오히려 협의 이혼보다 숙려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 재판상 이혼인 조정이 더 빨리 이혼이 마무리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을까요? 이혼 여부에 관해서는 서로 합의가 됐고 미성년 자녀가 없거나 양육권에 관해서 다툼이 없고 또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비교적 투명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보다 이혼 조정을 먼저 신청해 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조정을 진행해 보고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자동으로 이혼 소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관해서만 입장 차이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조정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협의 이혼을 하고 싶은데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법원에 출석하실 수 없을 때도 이 이혼 조정은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협의 이혼을 하는 대신에 조정 이혼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거나 양육권을 다투고 계시다거나 상대방이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것 같다고 의심이 되신다면 그 조정이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하든 이혼은 여러 절차가 필요한 길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함께 할 수 있는 전문성 있고 나와 잘 맞는 그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이혼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영민에 연락을 주시면 아주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